다음은 40번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문제야, 그지? 마지막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감정을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The study of emotions and decision making이야.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현재 of 플러스 명사야, 그지?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하고 똑같지? 자, 이거 문법 정리해보자. 주어, is, of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요 of 플러스 명사는 결국 한 단어의 형용사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importance가 of하고 importance를 합쳐가지고 important로 바꿀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이 부분을 바꿔 쓰기를 할 때 considerable이라는 이 단어를 부사로 바꿔야 돼. considerably important가 될까? 이렇게 바꿔 쓰기가 가능해.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고 있어? 적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지? 다양한 도구들. 자, 이 도구들은 신경과학에 의해서 가능해지게 된 거지. 자, 이게 available하고 뜻이 같은 걸로 보면 되겠지. 문맥상 의미가. 자, 요렇게 이제 딱 끼는 단어들에서 봐둬야 돼. 신경과학에 의해서 이용 가능해진 다양한 도구의 적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이 논문들이야, 그지? 이게 문헌이라고 하자. 문헌들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관찰하는 것이다. 두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뭘 관찰해? 이 손상이 두뇌에 뭐라고 알려진 거야? 특정한 인지 기능과 기능을 be responsible for는 담당하다라는 말로 바꾸자.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뇌의 특정 부분이야. 두뇌의 특정 부분에 가해진 피해가 아니면 손상이 임팩트가 동사지, 그지? 영향을 준단 말이야.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뭐에?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주요 흐름이. 그리고 이 연구의 한 가지 예는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의 이 연구인데 이 사람은 뭘 알아냈어? 알아냈어. 두뇌의 감정적 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더라. 자,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의 토픽 센텐스라고 봐야 돼. 두뇌의 감정 부분이 손상되면 뭐가 줄어든다? 이게 줄어든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음, 많은 이제 최근 신경과학 연구의 흐름, 연구의 주류는 감정과 의사결정의 관계야. 이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지? 그리고 어 이게 결론이 뭐냐면 어떤 결론이 났어? 감정 어, 이 얘기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 두뇌의 감정 담당 영역이 손상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줄어들더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 이게 이제 탑픽 센텐스로 잡아줬어. 그리고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오지. 좋은 결정은 뭐야? 결과물이야. 두뇌의 감정적 부분이 뭐하서 이성적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작업한 결과물이겠지, 그지? 이게 이제 요 단어는 심사숙고라는 뜻이긴 한데, 우리 글의 흐름상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 감정에 대체되는 말이니까 이성적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근데, 자,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 결국,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은 두뇌의 감정 영역이 이성 영역과 연계하여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얘기들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가정과는 반대가 되더라는 얘기야. 반대가 되다. 모순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왜냐면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 역할을 했어. 단어 문제 나올까? 어휘가 꼭 출제해야 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잘 따져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통 경제학을 가리킨다. 전통 경제학 분야에서는 뭐라고 가정되었어? 가짜 주어가 가정되었는데 진짜 주어를 볼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되어질 수 있어 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금욕적이고 비감정적인 방식으로 비감정적인 거 또 단어 나오겠지. 감정이냐 비감정이냐가 단어 문제 나올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유인데 뭐 하는 이유야? 결정들이 최적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이유다라고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주장했다는 얘기야. 감정 부분이 빠졌고 이성적인 부분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모든 결정들은 최적화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통 경제학적 사고인가. 하지만 지금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처럼 이 각종 증거들이 암시를 해줘. 감정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면 파지티브한 역할을 하겠지, 그지? 나오네, 파지티브, 그지? 자, 이게 또 좀 단어 나오겠지, 파지티브. 그래,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일단 이거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 순서에다가 제목, 그 다음에 어휘. 자,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보면 돼. 자, 그런 식의 내용인데 결국 이제 우리말로 정리한 것도 사실 보면 근데 이 얘기들은 전통 경제학과는 반대다. 전통 경제학과는 반대. 왜? 전통 경제학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비이성적, 그다음에 금욕적 방식의 결정이 최적이다, 최적화다. 라고 주장했단 말이야. 정반대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또 다 재반박하는 게 하지만 연구의 증거들은 감정이 의사결정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함을 암시하지 보여준다.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지? 자, 이걸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봐두면 돼. 이쪽 정리된 거. 그리고 이제 원래 문제에 나와 있던 요약문을 볼까? 두뇌의 감정적 부분은 뭐와 함께 작동하는 이성적 부분과 함께 연계하여 작동하는 감정적 부분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주겠지, 향상시켜주겠지. 근데 그게 반대가 된다는 거야, 생각하고는. 감정에 대한 생각.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가지나? 전통적 경제학이 가지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야. 이게 요약문이라고 보면 돼. 정확한 거지. 자, 이게 40분 문제였어.